그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평면이라는 공간에서 현실의 공간이나 감각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력 같은 것을 약간이라도 신경 쓴다면 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타이푼입니다. 지난 영상을 올린 후에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하나 진행했어요. 설문조사의 내용은 다음 영상의 주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캐릭터 동세, 동작 그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면, 반측면, 서있기, 앉기, 걷기, 뛰기, 눕기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동작을 잘 그리려면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요? 복잡하게 말하자면 해부학, 운동학, 투시, 공간감 이런 능력들이 다 필요하겠지만 그림이라는 것은 생략도 있고 과장도 있는 법이라서 저런 것들을 다 모르신다고 해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두 가지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리고 앞뒤 위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신경 쓴다면 그림 실력은 좋아지겠지만 어쩌면 매력이 부족한 애매한 그림을 그리게 되실 수 있으니 최소한으로만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면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캐릭터 만드실 때 기본형으로 그리시는 게 정면이잖아요. 원래 사람이 완전하게 좌우 대칭으로 그리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면을 그리실 때 대칭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불필요한 선들은 좀 지워주고,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네, 다음은 측면입니다. 측면은 완전 측면과 반측면이 있죠. 이모티콘이나 만화 등에서는 반측면이 정면보다 더욱 중요한데요.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반측면은 정면에서 조금만 얼굴 방향이 이동해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귀가 있다던가 하면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요.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투시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지만 투시를 잘 모르셔도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린다는 원근감의 원리를 신경 써서 그리시면 훨씬 나은 그림이 됩니다. 가까운 귀는 이렇게 크게 그릴 거고요. 먼 귀는 작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쪽 귀가 훨씬 작지요. 완전 측면은 캐릭터 그리기에서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이모티콘의 경우에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모티콘은 대부분 반측면을 사용해서 캐릭터 얼굴이 보이게 그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이런 고양이 같은 얼굴이라면 완전 측면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귀는 한쪽만 보일 것이고 반대쪽 귀는 살짝 겹쳐 보이는 정도로 보이거나 아예 안 보일 거예요. 이런 얼굴형이 될 거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캐릭터 그릴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모티콘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릴 줄 아시면 도움이 되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측면의 몸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반측면 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정면과 유사한 형태를 그리고요. 아까 지금 그려봤던 간단한 고양이의 형태로 한번 반측면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있다면 귀는 가까운 귀는 좀 크게, 먼 귀는 좀 작게, 이렇게 해서 거리감 표현을 조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몸을 그리시고 팔 같은 경우 가까운 팔은 좀 크게, 크게 표현하시고요. 먼 팔은 좀 작게. 다리도 마찬가지겠죠. 가까운 다리는 크게, 먼 다리는 좀 작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수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겠죠. 가까운 수염은 크게, 먼 수염은 작게. 한번 측면도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있기인데요. 서있기의 기본형은 앞서 설명드린 정면과 같기 때문에 기본 정면 말고 한쪽 발을 들고 서있기 같은 동작을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동작을 그릴 때 유념할 부분은 캐릭터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엔 이쪽 한쪽 발로 무게를 다 지탱하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팔을 들어서 무게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표현했어요. 그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평면이라는 공간에서 현실의 공간이나 감각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력 같은 것을 약간이라도 신경 쓴다면 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이런 동작을 그리실 수 있게 되면 팔다리의 형태를 좀 바꾸면 좀 더 재밌는 표현도 가능하겠죠? 양쪽 발을 다 대고 서 있는 동작뿐만이 아니라 한쪽 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형태까지도 소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있기 동작 표현하실 때
역시 정면으로만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측면 동작도 많이 활용해 보세요. 다음은 앉기입니다. 앉는 자세는 쪼그려 앉기와 의자에 앉기 두 종류로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쪼그려 앉기와 의자에 앉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쪼그려 앉기와 의자에 앉기 차이는 무릎의 각도입니다. 무릎이 가슴에 닿을 듯 접힌 자세가 쪼그려 앉기고 무릎이 90도에 가까운 자세가 의자에 앉는 자세가 될 겁니다. 살을 한번 붙여볼까요? 이러면 쪼그려 앉기 자세가 되겠죠? 몸의 덩어리들이 겹치는 자세를 그리실 때는요, 무엇이 앞에 있고 무엇이 뒤에 있는지를 고려하셔서 그려야 됩니다. 만약 절벽에 걸터 앉은 캐릭터를 그린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절벽이 있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나쁘진 않지만 캐릭터가 앞으로 떨어질 것처럼 불안한 느낌이 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자세들을 그릴 때 고려해야 되는 중력의 요소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똑같이 절벽이 있고요. 이렇게 뒤로 기댄 자세를 그림으로 해서 그림이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걷기와 뛰기입니다. 걷는 자세와 뛰는 자세의 차이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걷는 자세는 두 발 중에 한 발은 반드시 땅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발이 떨어지는 자세로는 걷는 것을 표현할 수 없고요. 그럼 뛰는 자세는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뛰는 자세를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땅에 닿아 있는 발을 그릴 수 있지만 뛰는 자세는 하나 더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공중에 뜬 자세를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자세의 차이가 있어요. 바로 팔과 무릎의 각도입니다. 무릎의 각도의 경우 걷는 자세는 이 정도 각도 이상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뛰는 자세는 어떻게 됐죠? 90도. 그 이상도 꺾일 수 있어요. 팔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걷는 자세는 자연스럽게 팔이 펴진 채로 흔들리기 때문에 걷는 자세의 표현에서는 일자로 된 팔을 활용하고요. 뛰는 자세의 경우에는 꺾여져 있는 팔들이 활용됩니다. 이게 걷는 자세와 뛰는 자세의 차이예요. 역시나 멀리 있는 것은 좀 작게 살짝 신경을 쓰신다면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지금 발의 경우에 이쪽 발의 두께에 비해서 이쪽 발은 더 작게 그려졌어요. 이런 부분들 조금 신경 쓰신다면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눕기인데요. 눕는 표현에서 신경 쓸 거는 누운 자세의 각도입니다. 그림을 처음 그리시는 분들은 누운 자세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렇게 그림만 봤을 때 누워있는 자세로 표현이 안 되죠. 서 있는 자세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시려고 베개를 그려주고 이불도 그려줍니다. 그러면 아까보다는 훨씬 누워있다는 표현이 물론 되기는 합니다. 근데 자세만으로는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이걸 개선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각도를 대각선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걸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역시 중력의 영향 때문인데요. 서 있는 자세를 우리가 그렸을 때 자연스럽게 아래쪽에 땅이 위치하는 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걸 대각선으로 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자세는 땅 위에서는 불가능한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트는 것만으로도 누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상당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눕는 자세를 표현할 때 가장 기본은 대각선으로 표현하시라는 겁니다. 투시를 약간 적용시켜 주시면 좋아요. 강제로 투시 같은 느낌을 지금 조금 줘봤는데요. 이걸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눕는 표현이 좀 되는 것 같나요? 빠르게 그렸더니 조금 어색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강제로 투시를 적용한 것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운 걸 알 수 있어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렇게 오늘 다양한 동작에 대해서 기본적인 팁 위주로 전달드려 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동작 그리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 정도 기본 동작만 그리실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모티콘 구성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도움되는 영상 가지고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